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금융 자산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이냐면 금융생활 설계예요. 금융생활 설계.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금융생활 설계가 왜 필요하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고 평생 돈은 쓰죠. 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재 어디 펼치시면 되냐면 156페이지를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딱 펼쳐보면 생애 주기별로 해야 될 것, 과업을 먼저 파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를 고려해서 금융생활을 이제 설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애 주기 그리고 재무 설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과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람의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시기에 과업이 있죠. 제 시기에 과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56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건 외우거나 그럴 부분들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있냐면 여러분 10대 때 보면 미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준비. 이게 여러분의 과업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20대가 되면요.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 지금은 훨씬 어려서부터 여러분 나이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꿈이나 희망이라기보다는 돈을 버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탐색을 이 시기에 하게 되고 이제 30대부터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생각. 이게 과업이죠. 결혼하려면 또 자금도 많이 들고 출산 이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금 이런 것들이 시기별로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업에 따른 이제 금융생활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20대 초반에는 여러분의 과업이 직업에 대한 고민이나 소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학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30대 때는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자녀 양육 자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40대 때 주택 마련비 그리고 노후에 이제 재산 형성이나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50대 때는 은퇴, 재취업, 결혼, 자녀 결혼시키는 데 들어가는 진짜 평생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이렇게 생애 주기별 과업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이 하나의 숙제를 띄워넣으면 그 다음 숙제가 오고 저도 막 그랬어요. 진짜 어렸을 때 그냥 당연히 집에서 부모님이 학교 보내주고 학교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그냥 당연히 정해졌잖아요. 그때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내가 대학생이 된다는 상상. 진짜 나도 대학생이 될까? 그리고 대학생일 때는 내가 진짜 돈을 버는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세상이 펼쳐지지? 그런 생각.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누군가랑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 그렇겠지? 근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막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를 하면 대학을 가면 직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출산, 뭐 부모님이 되는 거 하나하나의 인생에 이렇게 과업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숙제들이. 이제 끝나지 않죠, 숙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융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금융 설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돈을 써요. 소비는 계속 하지만 소득은 어떤 시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애 주기별 수입과 지출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157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어렸을 때를 보면 이게 수입 곡선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경제적으로 이게 지출 곡선이고요. 평생 지출합니다. 평생 지출하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그 이전에 이제 20대부터인데 그 이전에 보면 그 이전까지는 어때요? 여러분 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지원 하에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쪽 이렇게 수입이 여기 지출보다 많은 플러스가 되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많은 시기. 그래서 이때 자금을 관리해서 노후나 이럴 때 이제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애 주기별 수입과 지출 곡선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자금 준비 계획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재무 설계라고 말합니다. 재무 설계. 말이 어렵지만 많은 그
소득을 이제 뭐 직장인들은 이렇게 재무 설계를 머릿속으로 역시 이걸 글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다 또는 뭐 가계부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주택 마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들을 많은 부분 교육비에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이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여러분 157페이지 아래 한번 볼까요? 재무설계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재무설계 과정 보면 첫 번째, 자신의 가치관과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장기, 단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굳이 집을 갖지 않겠다. 집을 가짐으로써 세금도 발생하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3년 내 세계 여행비, 뭐 세계 여행 뭐 자금 이런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네. 또는 집이 한 채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택 마련비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 상태를 분석하죠. 내 상태. 와, 내가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데 내 현재 자금은 이만큼 밖에 없구나.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재 이용 가능한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요. 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야. 네, 세계 여행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집 사는 거랑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랑 시간 계획 등을 쭉 설정합니다. 그리고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목표 달성 정도를 이제 마지막에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왜 목표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이게 쭉 이 과정이 뭐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실제로 여기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주제 탐구를 통해서. 재무 설계를 할 때는 먼저 주택 마련 자금인지 노후 자금 등 구체적인 재무 목표 설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재무 상태 분석해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 모으기 위한 계획 수립하고 금융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고 또는 예금에 얼마나 넣고 이런 것들을 구매합니다. 또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결과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자료들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159페이지 위에 생애 주기별 재무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항목들 해서 이게 나온 것들에 보면 뭐 나왔냐면 자녀 양육 비용 한번 볼까요? 1살에서 4살까지 한 3천만 원이 든답니다. 5살에서 7살까지 역시 3,600만 원, 초등학교 때 7,500만 원, 고등학교 때 8천만 원, 대학교 때 7천만 원 해서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 8,900만 원, 한 4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엄청난 자녀 양육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이유가 양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뭐 200,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이 자녀 양육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 굉장히 비싸잖아요. 주택 마련하고 이런 그 재무 목표들을 달성하기, 노후 자금하고 이러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료 보면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데 60에 퇴직하고 나면 이제 고령화 시대 80, 90, 100살, 100세 시대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재무 설계가 중요하긴 한데 저도 이거 한번 써보면서 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저의 재무 목표는 주택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저희 구리시를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원 정도 합니다. 5억 원 정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2억 원 정도라고 쓰겠습니다. 2억 원 정도. 예. 그러면 나의 월별 또는 연도별 수입과 지출은 대략 얼마가 되나요? 제 수입은 300만 원인데요.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달달이 들어가는 세금이나 이런 데 쓰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얼마? 1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200만 원 훨씬 이상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9페이지 그 제일 위에 보면 월 평균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해서 그 한 달에 쓰는 그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 집이나 이런 거 막 2억에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전세 자금 뭐 대출하면 대출 비용이 나가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사회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달달이 200만 원씩 월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혼자 독립하려면 주택 이런 거 이제 전세나 월세 자금 필요하죠. 그런 것들 집에서 후원해 주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많은 부분 대출 받게 되고 그럼 대출 이자 갚아야죠. 그렇죠? 세금 나가죠.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 뭐 자동차 뭐 이런 그런 것들 나가면 사실 200만 원 이건 좀 아이 있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필요한 시간 계획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쓰다가 야 이게 좀 말도 안 된다. 월 100만 원씩 제가 여기다 써봤는데 100만 원씩 100개월 100개월 하면 여러분 얼마 되는 줄 아세요? 100개월 해야 1억 됩니다. 1억. 그럼 3억이 필요한데 그럼 300개월 해야 되는 건가요? 예. 300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아, 참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0만 원씩 100개월간에서 내가 1억 모으는 1차적인 그런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일단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 타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아이에게 학원 보내는 거 2개 보내는데 1개만 보내겠습니다. 외식 줄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학교 수업 시간이라면 진짜 많은 얘기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한 내용들을 한 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게요. 네. 오늘 자산 관리와 금융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처음에 했던 건 무엇이냐면 기본 원칙이었어요. 기본 원칙 뭐였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안전성이었죠? 네. 안전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유동성 있었죠. 그렇죠? 자산 상품, 금융 상품, 자산 관리, 금융 상품.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예로 뭐 있었냐면 예금했습니다. 예금은 안전성이 높은 대신 수익성이 낮았어요. 그리고 주식 했고요. 주식은 주식 회사의 소유주들에게 주는 증표인 셈입니다. 그리고 채권, 차용증서예요. 차용증서. 그 밖에도 펀드나 연금이나 보험도 있었어요. 금융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생애 주기별로 생애 주기를 길게 봤을 때 과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생 동안 소비하지만 소득이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재무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 계획도 방금 짜 보았습니다. 100만 원씩 100개월 뭐 이렇게 쭉 목표부터 해서 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문제 적용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